보자. 우리가 인도 불교는 막 열심히 했기 때문에 따로 안 퍼왔습니다. 혹시나 부족하면 기말 직전에 한 번 더 인도 불교를 복습할 거고 일단은 중국 불교부터 갑니다. 여기서는 선종하고 해능만 나오는데 교과서랑 이게 좀 내용이 너무 부실해서 내가 좀 채워 넣었어. 그리고 이번부터 프린트가 이게 그 문서 번호야 되나? 글머리표 번호가 바뀌었는데 예전에는 그냥 네모였는데 용이랑 고양이랑 병아리가 나올 거거든. 용은 좀 심한 내용이고 교과서에 그게 안 나오는데 도움 될 만한 것 같아서 그냥 넣은 거고, 고양이가 이제 시험에 나오는 내용들입니다. 고양이는 교과서 본문 내용이고 꼭 알아야 되는 내용이고, 기초적인 건데 교과서에 안 나와 있는 거 너무 꼭 알아야 되지만 교과서에 좀 설명이 부실한 거. 왜냐하면 원래 중고등학교 때 좀 배워왔어야 되는 내용이거든. 너네 도적 막 이런 걸로 들어갔던 내용들인데 너네들이 알 거라고 생각하고 교과서에 안 들어가 있단 말이야. 그런 거 설명한 거는 병아리도 넣었습니다. 여기 지금 안 나와 있지만 이해가죠? 다음 주에 뭐 테스트 볼 거고 똑같이 외워오세요. 수업. 자, 인도에서 짧게 합시다. 부처님이 처음 불교 만들었을 때를 원시 불교라고 합니다. 원시 불교. 이 원시 불교가 뭐랑 뭘로 나눠졌을지. 원시 불교 그대로 쭉 간 불교를 뭐라 그래? 소승 불교였죠. 여기도 경전 중심으로 흐른다 했잖아. 불교가 어려워진다 했잖아. 인도가 어떻게 갔냐면 인도가 이렇게 뭐 부처님 돌아가시고 나서 마우리아, 푸샨, 구타, 델리, 모굴 제국 이렇게 거든요. 마우리아 왕조, 푸샨 왕조, 구타 왕조, 델리 술탄 왕조, 모굴 제국이야. 외울 때는 두 문자만 따가지고 마쿠, 구타, 델리, 모굴 이렇게 외우면 됩니다. 저 델리에서 델리 만주 나온 거예요? 아니야, 그거 딜리셔스 만주입니다. 그래요? 딜리셔스 만주인데 델리 술탄이랑 전혀 관련이 없고요. 그냥 외우기 편해서 그냥 그렇게 만든 거고. 마우리아 왕조 때 누가 나왔냐? 아소카 대왕이라는 왕이 나왔어. 아소카 대왕. 푸시안 왕조 때 여기는 여기 이란 유목 민족이 만들었거든요. 그래서 북방 불교입니다. 마우리아 왕조 때는 밑으로 갔어. 그래서 처음에 나온 게 소승 불교란 말이야. 그래서 소승 불교가 이제 남방 불교가 됐습니다. 저희 동남아 지역에 전부 다 소승 불교입니다. 그리고 나중에 푸시안 왕조는 북방 계열이잖아. 그래서 여기는 이제 대승 불교가 푸시안 왕조 때 대승 불교가 성행했기 때문에 얘네들은 이제 비단길 타고 이제 중국, 우리나라, 일본으로 가면 좀 대승 불교야. 여기 있어서 아소카 대왕 때는 여기로 내려가고. 하여튼 소승 불교 때는 계율을 다 어떤 식으로 외웠냐면 다 구두로 전파했습니다. 그래서 이 부처님 돌아가시고 약간 서양에 뭐 공의회 뭐 이런 거 있거든요. 그래서 뭐 경전, 성경 같은 거 교리가 서로 안 맞아. 그럼 뭐 무슨 밀라노 무슨 공의회 무슨 공의회 말 이런 거 열어가지고 회의해가지고 교리를 결정을 하거든. 그런 것처럼 여기도 불교에서도 부처님 교리가 막 100년째 지나니까 막 흩어지고 막 난잡하게 됐단 말이야. 그래서 제자들끼리 다 같이 모여가지고 단체로 부처님 교리를 암송했습니다. 그래서 만들어진 게 경전들이야. 처음으로 만들어진 소승불교 경전들. 그래서 여기 계속 구전으로 전파돼가지고 뭐 스리랑카 인도네시아 이런 데 다 구전으로 전파된 경전들이 남아 있거든. 근데 한참 지나고 나서 한 2000년쯤 뒤에 대승불교 경전들 중국에서 나온 거랑 이거랑 비교해 보니까 내용이 거의 같았대요. 지금 구전의 의미입니다. 그래서 입으로 암송해가지고 노래로 외우는 이 경전 내용들이랑 중국으로 전파돼가지고 적힌 경전들이랑 내용이 거의 비슷했다더라. 알 필요는 없고요. 여튼 처음에는 그래서 막 경전 중심으로 흘러가지고 얘는 이제 처음에 마우리아 왕조 때는 귀족들 후원받고 스님들이 등 따시고 배부르니까 민중들은 내버려두고 얘네들끼리 산속에 절에 틀어박혀가지고 경전 연구만 하고 있었단 말이야. 그래서 누가 비판한 거예요? 대승불교가 야 너네는 민중들 내버려두고 혼자 깨달음 얻으려는 작은 수레다. 여기도 뭐 무슨 불교, 부파불교, 뭐 상자부 불교, 대중부 불교 막 이렇게 나눠져 있었는데 그런 거 그냥 다 싸잡아서 소승불교라고 욕한 거야. 너네는 너네 깨달음만 중요하지? 아니야. 얘네들을 전부 다 구원해줘야지. 그게 보살의 역할이잖아. 이렇게 얘기하는 소승불교였죠. 아까 얘기했듯이 얘는 푸시안 왕조 때 유행했기 때문에 우리는 전부 다 대승불교입니다.
중국도 대승불교고 우리나라도 대승불교야. 나중에 원효, 의천, 진울 막 이렇게 쭉 나오는 거 전부 다 대승불교입니다. 민중구제 강조할 거예요. 이해가니? 육바람이 전부 다 나올 거야. 다 옳은 설명입니다. 이해가요? 괜찮지? 대승불교 육바람을 외워야 된다. 이상적 인간상은 희지야. 이상적 인간상 대승불교의 이상적 인간상 보살. 소승불교는 아라한이었죠. 비교해서 알아두시고. 그래서 보살이라거나 육바람일이라거나 대승불교에 나왔던 모든 개념들이 여기 다 들어가요. 자, 그런데 처음에 중국에 불교가 어떤 식으로 전파됐냐면은 그냥 뭐 사상들 뭐 여기 인도에 있는 스님들 몇 명 와가지고 야 우리 인도에는 이런 좋은 종교 불교란 게 있어 말하면서 막 썰라썰라 하니까 사람들이 뭔가 좀 체계적이고 뭐가 있어 보이네 막 이러면서 막 전파된 그런 느낌으로 전파가 됐단 말이야. 그래서 제대로 교리가 정립이 안 됐어요. 그래서 불교라 그러는데 그게 뭘 얘기하는지 잘 모르겠어. 그래서 어떤 식으로 이 불교를 해석을 했냐면 격의 불교라고 해서 원래 불교 안에 있었던 그 사상들 있잖아. 원래 중국 안에 있었던 그 사상들 있잖아. 그걸 가지고 불교를 해석하려고 해요. 도교를 가지고 도교 사상을 가지고 불교를 해석하면 불교입니다. 그래서 1번이 격의 불교고 격의 불교. 2번은 도교 사상의 개념을 빌려 불교를 해석. 도교 사상의 개념을 빌려 불교를 해석하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불교의 공 사상 배웠죠. 공. 준서야 공이 뭐야? 공. 어떤 게 공입니까? 뭐가 없는 게 공이야? 공은 뭐가 없으니까 비어있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자성이 없다. 자성이 없다. 자성은 뭔데? 정록이 자성이 뭐예요? 자성. 고정된 실체가 없다. 기억나요? 독립된 실체, 고정된 실체. 처음 들어보면 안 돼. 여러 번 했던 내용이다. 고정된 실체, 독립된 실체가 없는 게 공이었는데 그걸 어떻게 해석했다? 아, 도교의 무 개념으로 해석했다. 그런 느낌으로. 도교도 뭔가 뭐 무의 자연 막 이러면서 뭐 인위적인 제도 막 없애고 비어 있음 자연 막 이런 거 강조하잖아. 그런 느낌으로 해석했다고. 제대로 된 불교의 이해는 아닌 거지. 그냥 우리가 알고 있던 배경 지식으로 불교를 좀 다른 관점에서 해석한 거니까. 근데 이 격의 불교가 언제부터 진짜 불교로 체계적으로 정비되기 시작했냐면 3번 교정 적으세요. 교정. 이 교정 사상을 처음 들여온 스님이 누구냐면 당나라의 현장 거선. 이거 중2 세계사 때 나옵니다. 왜냐면 당나라는 중국 역사는 학교 선생님들이 안 빼주고 다 가르치거든요. 당나라가 비단길 개척이라면서 뭐 장건이 뭐 당현종 이후에 뭐 비단길 개척해가지고 서역과 불교가 막 활발했다. 그래서 당나라 장안이 국제 도시였다. 뭐 이런 내용들이 나오잖아. 그러면 사례로 나오는 게 있어. 얘가 인도 가가지고 뭐 썼다? 대당서역기란 책을 썼다. 중2 세계사에 나온다고. 그러면서 이 유학을 간 거예요. 인도로. 불교라는 게 막 격의 불교라는 형태로 막 엉망진창으로 막 유행을 하고 있잖아. 그래서 진짜 불교는 뭔지 좀 궁금하다. 그래서 얘는 좀 신분도 높았단 말이야. 당시에 근데 뭐 이런 거 하려면 신분 높아야 돼요. 그래서 왕 후원 받아가지고 저 멀리 가면 진짜 인도까지 가가지고 거기서 한 20-30년 동안 거기서 실제로 살면 11년 동안 살면서 거기 언어 배우고 그 인도 전역을 다 유람하고 다니면서 불교 경전을 모아서 당나라로 돌아왔어요. 이 과정에서 쓴 책이 뭐야? 그러니까 그 여행기를 후세에 각색해서 쓴 소설이 뭐야? 서유기입니다. 서유기. 실제로 이 현장이 갔다 와서 3장이라는 칭호를 받았거든요. 대장경이 어떤 게 대장경입니까? 불교 경전, 불경이란 거 뭘 불경이라고 하지? 불경이란 칭호를 받으려면 불경은 대장경이라고 보면 개, 율, 논 이거를 합쳐서 대장경이라고 하는데 개는 계율이에요. 율은 논이고 논은 그 뭐냐 해설서 같은 겁니다. 근간삼맹 경론이라고. 여기는 율 무슨 그 여기는 부처님 말씀 같은 이런 거. 요거에 통달하면은 3장에 통달했다. 그러니까 모든 불경을 다 마스터한 사람한테 주는 칭호가 3장이야.
그래서 이 현장 법사가 3장 칭호를 받고 얘가 나중에 그 서유기에 있는 3장 법사 모티프가 된 거죠. 실제로 요 가면서 있잖아. 현장 법사가 중간에 무슨 여러 나라 들리거든. 근데 뭐 중간에 무슨 나라 들렸을 때 이 현장한테 시종 몇 명을 날려줬어요. 근데 그 시종 이름이 오공이랑 오정이랑 오능인가, 오행가 이렇게 4명 날려줬거든. 얘네가 걔네죠. 손오공이랑 사오정이랑 그 모티브예요. 그래서 이거 얘기했잖아. 그 저번에 그 삼독 얘기할 때도 탐진치의 모티브가 됐다. 이게 서역으로 불법을 구하러 가면서 현장이 이 번뇌를 물리치고 오는 거죠. 얘네들이 이제 삼독을 데리고 가지고 뉘우치게 하고 중간에 막 이렇게 뭐 탈인 문제 막 이런 거 가지고 뭐 고원지대 갔다 이렇게 화가산 원숭이 만나고 이런 거죠. 산적도 만나고 여행인데 여행이 이해가죠? 근데 이 현장이 왜 이 3장 칭호를 받았냐면 모든 불경에 대해 다 마스터하는 3장이라 그랬어. 그래서 여기 인도에 있는 경전을 싸그리 다 모아가지고 중국으로 가져왔습니다. 그리고 여기 인도에 이게 11년 동안 살았다고 했잖아. 인도에서 살면서 인도 말도 다 깨우치고 어떤 식으로 얘는 당나라 말도 알고 인도 말도 아는 거죠. 그래서 인도에서 가져온 경전들을 다 당나라 말로 번역을 했어. 그래서 중국에서 이제 인도 경전이 불경으로 번역이 됐습니다. 이제 이해가요? 그럼 이전에는 막 그러니까 어중이 막 떠도는 그런 말들을 그냥 도교 사상에 빗대서 해석한 게 불교였잖아. 격이불교. 이제는 어떤 게 불교가 될 수 있겠어? 실제 부처님 말씀인 경전을 해석하고 연구하는 게 불교의 새로운 트렌드가 되는 거예요. 그 경전을 연구하는 불교 메타를 교종이라고 부릅니다. 이해가요? 그래서 당현종 이후 교종이 정착했다고 하는 겁니다. 당의 현장 법사 이후로 교종이 이제 확실하게 중국에 뿌리를 내렸구나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나오죠. 당나라 현장의 인도 방문. 여기 인도 방문하고 쓴 책이 대당서역기입니다. 이후 불교 경전이 다수 유입됐고, 그래서 경전 해석을 중심으로 하는 교종 불교가 발달하게 됐다. 그래서 이게 교종 불교고요, 말 그대로. 가르칠 교자죠. 교가 부처님 말씀 얘기하는 거야. 주요 교종 부파는 4번에 천태종 적으세요. 4번은 천태종. 약간 심하긴 해. 이렇게까지 자세히는 안 나올 수 있는데 요 안에 있는 내용들은 알아두는 게 도움이 될 겁니다. 교관 이문이라든가 이런 거는 좀 알면 도움이 될 거라서 넣어놨어. 천태종은 어떤 경전을 주로 하냐면 법화경을 주로 중심으로 연구하는 학파예요. 아까 교종이라는 게 경전 연구하는 트렌드로 나온 거랬지. 그래서 우리 학파에서는 이쪽 경전을 되게 중하게 여겨. 이쪽 경전을 막 들이다 봤어. 나는 이쪽 경전 마스터야. 그러면서 이제 학파가 나뉘는 거야. 이해가죠? 그래서 법화경을 주요 경전으로 삼았던 분파가 천태종이고, 이 천태종에서 주요 교리로 삼았던 용어가 교관이문입니다. 교관이문. 5번에 교관이문이라고 적으세요. 교관이문. 교와 관의 두 개의 문이죠. 근데 이 교는 뭐냐면 교종이잖아. 교종. 이게 부처님 말씀이야. 삼학이 뭐예요? 그치? 정보가 삼학이 뭐였냐? 삼학 개정해잖아. 개정해. 개는 부처님 계율이었고, 정이 참선이고, 해가 지혜였죠. 해가 반야. 그 다음에 그 정이 삼매. 기억나요? 너무 이 교가 그 교예요. 개정해 할 때 해를 얘기하는 거. 이 관이 개정해 할 때 정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게 교종이고 이게 선종이야. 그래서 아직 선종이란 건 나오기 전이야. 참선 같은 건 주요 개념으로 등장하기 전이고, 지금 막 경전이 도착해가지고 경전 연구하는 게 주요 메타인데, 근데 천태종이라 분파에서 상대적으로 뭘 중시했다? 얘를 중시했다고. 교종이지만. 이해가요? 그래서 나중에 고려 의천이 교선 통합 운동을 벌일 거거든. 그러면은 그 의천은 어떤 종파를 들여와가지고 교선 통합 운동을 벌이겠니? 의천은 왕자님이기 때문에 교종 좋아할 거야. 그래서 교종 중심 선정 통합인데, 교종 중심으로 선정 통합하려면 어떤 학파 거를 들여오면 되겠니? 얘 거를 들여온다고요. 그래서 의천은 천태종입니다. 이해가니? 나중에 할 건데 미리 얘기합니다. 왜 이것 때문에 교관 이문이라는 것 때문에. 이미 교종인데, 천태종은 교종인데 이미 선교일치 사상 같은 게 좀 교리상으로 들어가 있는 학파였다고요. 그래서 의천이 데리고 오기 좋았겠지. 그래서 해동 천태종을 개창할 겁니다. 의천은. 이해가요? 요거 때문에 그래요. 이해가니 정보가? 이해가죠? 은경 이해가니?
그리고 6번은 하엄경이네요. 뭐겠니? 하엄경이면 하엄종이겠죠. 하엄경을 중시하는 학파 6번 하엄종입니다. 하엄종. 자, 하엄종에서는 7번 무진연기라고 적으세요. 무진연기. 천태종은 교관 이문이 주요 글이고 하엄종은 무진연기가 주요 글인데 말 똑같아요. 그냥 연기설입니다. 연기설. 연기설을 그냥 걔네들끼리 좀 개념 확장해가지고 용어를 다르게 붙인 거야. 약간 맹자의 양지를 양명학에서 양지의 개념을 되게 확대했잖아요. 의미도 되게 넓게 보고 그거랑 비슷해요. 석가모니가 얘기했던 연기라는 거를 이 법화 화엄경에서 되게 중시해가지고 이거 셜라셜라 하면서 이걸 무진연기라고 개념을 확장시켜서 다시 용어를 붙인 거예요. 그래서 화엄종의 주요 교육이 될 겁니다. 근데 얘는 천태종은 아까 교선일치였죠. 여기도 약간 그 지배층이 좋아하긴 하는데 화엄종은 뭐랑 또 같이 쓰이냐면 일즉다 다즉일이라는 알 필요 없습니다. 일즉다 다즉일이라는 것도 화엄경에 쓰인 멘트거든요. 뭐겠니? 일즉다. 그러니까 무진연기랑 같은 말이야. 서로 모든 존재가 연기설로 얽혀 있는 거잖아. 서로 영향을 미치고. 그래서 하나가 곧 모든 것이고 모든 것이 다 하나, 모든 것이 곧 하나라는 얘기예요. 이거 누가 좋아하겠어요? 왕실에서 되게 좋아할 것 같지 않니? 하나가 곧 전부고 전부가 곧 하나인데 하나가 누구야? 왕이겠지. 그래서 왕실 누구? 하엄종 하면은 고려시대도 그렇고 삼국시대도 그렇고 왕실에서 전부 다 하엄종 할 거예요. 그것 때문에 무진연기 때문에. 이해가요? 이런 걸 좀 이해하고 보면은 왜 은상이 하엄종 데리고 왔는지 알 수 있어. 왜 의천이 천태종 데리고 왔는지를 알 수 있어. 이해가요? 이렇게까지 알 필요는 없습니다. 사실 알 필요는 없지만 걔가 의상은 화엄종 가져올 거거든. 지금 그 의천은 천태종 가져오고 그 맥락을 좀 알 수 있으면 이해하면은 외울 때 좀 도움이 되죠. 이해가요? 넘어가겠습니다. 내가 편집 보여주면 안 꺼달라고? 좋은데. 리모컨 어디 있어? 알아서 하십시오. 리모컨 없나? 아니다 하십시오. 그래. 자, 근데 이렇게 이거 소승불교 때랑 똑같아. 왜 대승불교가 소승불교 깠어요? 뭐라고 깠어요? 소승불교가 대승불교 깠던 사람 구제 안 하냐? 사람들 구제 안 하냐? 사람 구제 안 하고 이게 민주가 유리됐다는 거죠. 경전 연구만 하고 산속에 틀어박혀 있고 스님들이 기초품 후원받고 등 따시고 배부르고 그러면 민중들 내팽개치고 뭐 하는 거냐 이런 비판을 받아가지고 대승불교 나온 거잖아요. 맞죠? 근데 교정이 계속 그렇게 경전 연구에 치중하는 경향을 보여. 그럼 뭐라고 또 똑같이 비난을 받겠니? 민중하고 유리됐다는 건 이탈됐다는 거야. 민중과 유리됐다는 비난을 받겠고 당연히. 이해가죠? 자, 그래서 난해하고 방대한 이론 당연히 뭐 이런 거 경전 이때 당시 경전이란 거는 최첨단 이게 반도체 이런 수준이 아니야. 우리 스마트폰은 다 하나씩 가지고 있잖아. 스마트폰은 또 나도 가지고 너도 가지고 있고 이거는 뭐 최첨단 기기도 아니죠 사실. 여기는 나라의 도서관이 하나 있던 시절이에요. 날란다 사원 막 이런 거 인도의 제일 큰 도서관 이런 거 하나 있던 시절. 그 우리 국립대학 이런 거 하나 있잖아. 왜 국립대학이 뭐 이렇게 왕국 강화 수단을 나오겠니? 도서관이 거기 하나밖에 없거든. 전 주요 교과 막 이런 게. 근데 그 책을 손에 넣을 수 있는 경전을 볼 수 있는 계층이라는 거는 진짜 극상위층이라는 거예요. 이 당시에. 이해가요? 그래도 얘네들이 경전만 드립답하고 불교를 공부하는데 불교가 민중이랑 전혀 상관없는 그런 학문이 되는 거야. 경전 중심으로 가기 시작하면서부터. 최첨단 과학 기술에 그 접근할 수 있는 계층이 상당히 제한적이니까요. 이해가죠? 그래서 불교가 막 이렇게 비판을 받고 하니까 어떤 불교라는 건 이제 격의 불교 때부터 성행하고 있었죠. 불교가 어떤 식으로 변신을 하냐면 밑에 보면은 8번이 정토종입니다. 위 교종에 보면 난해하고 방대한 이론으로 점차 대중적 기반을 상실했다 돼 있죠. 이렇게 대중적 기반을 상실해서 어떤 일이 나타났냐면 정토정이라는 교종 분파가 나왔어요. 자, 얘도 아직 교종입니다. 왜냐면 아직 선종이 등장하기 전이니까. 이해가지? 그래서 이 정토종에서는 어떤 경전을 중시할 거냐면 아미타경이나 무량수경 같은 경전을 중시할 거예요. 그러니까 교종이죠. 경전 중시하니까 맞죠? 같은 말이야. 그 아미타불이 무량수불입니다. 같은 말이야. 번역 명칭이 다른 겁니다. 이게 뭐 원어를 그대로 음차하고 무량수불이 제한이 없다는 거거든. 그 양이 없다는 거잖아. 무량수가.
양이 없는 게 무량수잖아요. 끊임없다. 뭐 이거를 원어로 하면 중국어 뜻이 이게 그냥 원어 그대로 읽으면 아미타인데 그거를 해석해가지고 번역을 하면 아미타랍니다. 그래서 같은 말이야. 무량수굴이나 아미타굴이나. 그래서 무량수경이나 아미타경이나 같은 말이에요. 이것도. 근데 이제 경전이 다른 거지. 다른 경전인 거지. 얘네를 중시하는 거는 누구를 믿는 거냐면 무량수굴을 믿는 겁니다. 무량수굴을 믿는 사상이야. 근데 이 무량수굴 미륵불은 어떤 존재냐면 서방정토의 부처님이에요. 죽어서 우리가 만나러 갈 수 있는 부처님입니다. 내가 이렇게 막 착한 일을 많이 해. 여기 업설이잖아. 카르마 있잖아요. 인도 불교 때부터 카르마가 있었지. 내가 착한 일을 열심히 해가지고 무량 수굴 미륵불이 아니고요. 미륵불을 미래하고 붙여고 아미타불을 만나려고 막 이렇게 열심히 기도를 하면은 죽어서 극락정토에 다시 태어날 수 있어. 근데 여기에는 난해하고 어려운 경전이 필요가 없어요. 뭐만 외우면 되냐면 나무 아미타불만 외우면 돼요. 거기 나오는 거죠. 이해가지? 그러면 원래 그 교종 불교가 민중화 유리되는 이유가 뭐야? 너무 어려운 경전만 들이닥하고 있으니까잖아. 근데 혹시 극락 왕생할 수 있는데 서방정토 부처님을 만나러 갈 수 있는데 그거 만나는 방법이 나무 아미타불만 외우면 된대. 연불 중심이에요. 그래서 정토적이 다시 유행을 합니다. 이해가지? 그럼 얘가 선종에 영향을 미쳐요. 그래서 소데스가 그렇죠. 그래서 여기 보면 교종 불교임에도 경전 공부 없이 연불 극락만으로 극락정토에 갈 수 있다는 걸 강조했죠. 그래서 민중들한테 널리 퍼지고 이게 선종 불교에 영향을 줍니다. 이해가지? 자, 그리고 9번이 서통입니다. 그래서 정소종 다음에 선종이 등장할 거야. 이것도 알 필요는 없는데 이건 좀 많이 심한 내용이긴 한데 이게 쓸데없는 내용이긴 한데 선종은 사실 뭐가 없죠. 그러니까 참선으로 모든 걸 할 수 있는 거잖아. 약간 뭐랄까 경전은 되게 보면 있어 보여. 뭔가 최첨단 설비잖아. 그때 당시로 그냥 경전을 읽고 있다는 것 자체만으로도 그 학문의 권위가 설 수 있어요. 아무나 못 읽는 한자. 그렇지? 근데 불교하면서 땡중이 말하고 있는 거야. 참선아 이러면서 아무것도 없이 좀 없어 보이잖아. 그래서 얘네들은 어디서 권위를 가져오냐면 법맥이라는 걸 굉장히 중요시할 겁니다. 법맥. 경전이 없어서 인간관계를 엄청나게 중시하는 거야. 1대1로 이렇게 비전전수되는 그 가르침의 맥입니다. 이게 법맥. 그래서 얘네들이 권위를 높여야 될 거 아니야. 어디까지 높이냐면 부처님까지 높여. 근데 얘네 인도잖아. 그래서 실제로 선종이라는 게 제대로 나왔던 거는 저 밑에 보면은 6조 해능 때부터거든요. 10번이 6조 해능이에요. 해능 이렇게 써요. 해능이라는 스님입니다. 이 해능 때 아마도 선종이 처음으로 나왔을 거라고 짐작이 돼. 근데 이때 갑자기 갑툭튀 하면 좀 거리가 없죠. 그래서 어디를 가냐면은 부처님까지 올라가야 돼. 근데 부처님까지 가려면은 뭐가 있어요? 중국과 인도라는 넘을 수 없는 4차원 벽이 있는 거죠. 그래서 이거를 뭔가 이어줄 수 있는 매개체가 필요해. 그래서 만들어졌다고 추정돼요. 왜냐하면 연도도 안 맞고 달마 대사가 뭐 이렇게 어쩌고 저쩌고 막 하는 글이 나온 게 1000년대 이후야. 400년 이후에 나와요. 달마 대사의 그 근원적 근거가. 근데 달마 대사가 여기 보면 한 500년경에 480년경인가 480년경에 왔대요. 중국으로. 어디서? 인도에서. 그래서 인도에서는 저 1대 마하가섭이 부처님 10대 제자 중에 하나거든요. 이 마하가섭으로부터 서천 28조가 있어. 인도 28대 조사가 있어. 거기서 마지막 조사가 달마입니다. 그 달마가 중국에 온 다음에 중국의 1대 조사가 되고 그 다음에 2대 조사, 3대 조사, 4대 조사, 5대 조사, 6대 조사에서 6대 조사가 해능이야. 그러면 해능이 막 하는데 그냥 갑툭튀한 게 아니라 나는 부처님으로부터 이루어지는 법맥을 계승하는 존재잖아. 권위가 좀 잘 수 있는 거지. 이해가요? 그래서 달마라는 존재가 어떻게 보면 만들어지게 된 거죠. 그래서 이 10번 보면은 6조 해능식이고 이 해능 선지로 나오는 게 올리드 있냐? 있습니다. 올리드 꺼내봐라 잠깐. 이 정도로 심한 내용이 나올까요? 이 정도까지 해능 얘기 나와. 이 앞에 건 안 나와요 사실. 앞에 건 안 나오고 해능은 나와요. 해능은 해야 돼. 해능은 해야 돼서 책을 보는 거죠. 잠깐만 책 내가 책을 가져. 870페이지. 70%? 지금 없는데. 근데 원래 좀 심한 내용을 해야 내용이 이해가 가. 그냥 막 갑툭튀 해서 외우면은 심하네요.
보시면 몇 페이지냐면 69. 왜 69야? 아니 좀만 뒤로 가서 해능의 도노사상. 도노사상지 69페이지. 아니요? 75페이지거든. 실수 75페이지. 6대 조사가 해능이잖아. 6대 조사가 해능인데 5대 조사가 홍인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알 필요 없어요. 홍인. 근데 이 홍인이 선종 스님으로서 약간 당대의 명망을 떨치고 있던 스님이었어. 해능이 홍인 밑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래가지고 저는 처음에 홍인이 얘가 뭐 남방 오랑캐 출신이었대요. 그래서 뭐 남만 쪽 지역 출신들이 그때 당시 약간 차별받고 있었거든. 명경문화권이 아니잖아 여기. 그래서 남방 오랑캐가 와가지고 어찌 그 불교를 뭐 공부하려고 하느냐 말하니까 모든 존재가 다 부처님이 불성이 있다고 하는데 남방과 뭐 오랑캐와 뭐 한족을 따로 나뉘겠습니까? 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홍인이 탐복해가지고 그 제자로 받아줬답니다. 그러고 나서 이게 한참 동안 이제 해능이 밑에서 막 이렇게 쌀 씻고 뭐 마당 쓸고 막 이러면서 한참 있다가 얘가 이제 6대 조사를 뽑을 시기가 된 거예요. 홍인. 그리고 홍인의 수제자 중에 신수라는 스님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때 당시 이제 분위기는 다들 신수가 6대 조사, 홍인을 들이어서 6대 조사가 될 거라고 생각되고 있었단 말이야. 그 상황에서 홍인이 시제기 대회를 엽니다. 개송이라고 해요. 개송. 그래서 시를 낭독하는 그런 시험에서 신수가 처음에 지었던 시가 75페이지에 17번 갑이에요. 갑. 자, 몸은 깨달음의 나무고 마음은 밝게 비추는 거울이다. 때때로 부지런히 털고 닦아서 티끌이 끼지 않도록 해야 된다. 이게 뭐 몸은 깨달음의 나무라는 게 깨달음이 보리죠. 보리. 보리수를 상징하는 거예요. 나무 숫자도 깨달음. 그래서 몸과 마음은 뭐 나무고 거울이고 그래서 부지런히 털고 닦아가지고 뭔 얘기야? 점진적 수련을 하라는 얘기죠. 이해가지? 그거를 딱 보고 그러니까 홍인이 얘기를 듣고 뛰어나지만 아직 미치지 못하였다 이렇게 얘기를 했던 거야. 그러고 나서 해능이 밤중에 얘는 글을 몰랐기 때문에 또 이런 애들 또 글을 몰라야겠죠. 글을 몰랐기 때문에 이제 동자승한테 시를 지어주고 불러주고 동자승이 이제 남몰래 벽에 이제 붙여가지고 이거를 이제 해능 이름 숨기고 게시를 했어. 해능이 지었던 시가 두 번째입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깨달음의 본래 나무가 없고 밝게 비추는 거울에 받침대가 없다. 얘는 깨달음이라는 게 뭐 나무나 뭐 거울 같은 거라서 부지런히 수련을 해야 된다는 거죠. 닦아야 된다는 거죠. 교종 스타일이죠. 이해가니? 근데 해능은 뭐야? 실체가 없는 거잖아. 재범무아잖아. 재행무상이잖아. 모든 것엔 형상이 없는데 어떻게 깨달음 이런 데에 형상이 있겠느냐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그 다음은 뭐야? 불상이 늘 맑고 고양이 그릇이 티끌이 끼겠습니다. 그러니까 부지런히 수련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갑자기 깨닫는 거지. 도노. 이해가요? 참선하면은 이렇게 하면 깨달으면 그냥 깨달음 얻는 거지. 이렇게 막 경전 공부하고 막 점진적으로 수련할 그런 건 아니라고 자기가 생각하기에는. 그래서 이 선종 스타일에는 누가 더 맞겠냐? 해능이 더 맞겠지. 그래서 밤중에 이거를 딱 홍인 스님이 보고 혹시 해능이 남놈인 걸 안 거야. 그래서 몰래 불러가지고 자기 가사랑 그 공양 바구니랑 이런 거 줘가지고 너 이대로 있다가는 이제 남방 오랑캐 출신인데 너 6대 조사 되면은 다른 사람들이 시기 질투해서 널 죽일 수도 있으니 빨리 멀리 도망가거라. 그래가지고 그 가사랑 바리대 들고 남방으로 도망가요. 그래서 얘는 북종선이 되고 얘는 남종선이 됐답니다. 알려진 바는 그래. 근데 남종선이 더 성행했기 때문에 얘가 6대 조사로 더 널리 알려진 거죠. 그리고 요 설화도 나와요. 뒷발비라고 하는데 해능이 막 남방으로 도망쳐가지고 여러 에피소드들이 있는데 그 중에 좀 유명한 게 시험에도 나오는 게 깃발이 그 어떤 절에서 창 밖에 뭐 깃발이 흔들리는 게 보였답니다. 그래서 스님 둘이 저기 깃발이 바람에 흔들리고 있구나 라고 하니까 아니 깃발은 가만히 있는데 깃발이 움직이고 있구나라고 하니까 다른 스님이 깃발은 가만히 있는데 바람이 움직이고 있는 것입니다 라고 다른 스님이 얘기를 하니까 그걸 보고 해능이 깃발도 바람도 움직이는 게 아니고 당신들의 마음이 움직이고 있습니다
이게 선종 스타일이에요. 이게 선지에 나왔어요. 해능에 대한 그 해능 있는 걸 알려주는 제시문으로 키워드 이해가요? 해능 스타일 알겠죠? 선종이잖아 선종. 도노 돈수 갑자기 깨닫는 거 이런 거 참선 이런 거 마음의 모든 게 달려 있는 거지. 이해갑니까? 그래서 이런 에피소드나 이런 뉘앙스를 좀 이해를 해주세요. 그래서 여기 나온 거 시집기 대회 깃발 기우 9만이고 넘어가겠습니다. 선종불교입니다. 선종불교. 선종불교에서 중시했던 개념이 이거야. 1번의 불성입니다. 불성. 불성이라는 개념은 대승불교 때부터 나와. 교종 때부터 있어요. 그런 개념은. 근데 이 불성을 이렇게 뭐 중요한 개념으로 끌어올린 거는 선종 때부터. 선종. 1번 그래서 불성은 2번 부처에 이를 수 있는 타고난 성질입니다. 2번 타고난이라고 써봐라. 오답선지에 뭐가 있었냐면 불성을 형성하는 것을 추구한다. 틀렸어 맞았어? 틀렸죠. 왜 틀렸어요? 타고나는 거야. 타고나니까 형성하면 안 되죠. 열심히 수련해서 불성을 형성해야 합니다. 다 틀린 거죠. 그리고 3번. 자, 우리 공사상에서 가장 열심히 비판했던 거 뭐라고 인정할까? 공이 뭘 비판하는 거였어? 공. 빌공자는 어떤 개념을 비판하는 거였습니까? 자성을 비판하는 거죠. 자성. 모든 것은 상호 연관되어 있는데 어떻게 독립된 실체가 있어? 어떻게 고정된 실체가 있어? 이거잖아. 자성이. 자성이라는 게 고정된 실체, 독립된 실체잖아. 맞죠? 이거는 어디서 나온 개념이냐면 일부 소승불교 분파에서 나온 거예요. 나나야 학파라고 있습니다. 알 필요 없지만. 그래서 이런 거에 대한 비판으로 공사상이 출발했는데 얘는 좀 시대가 떨어져 있죠. 이 자성 개념을 다시 들고 왔습니다. 선종불교에서. 그래서 선종에서는 자성이 나와요. 그것도 긍정적인 개념으로 나와요. 불성은 부처가 될 수 있는 성질이라며. 부처가 될 수 있는 성질은 모든 존재가 타고나는데 얘는 마음대로 바뀌면 안 되겠지. 불성은 마음대로 바뀌면 안 될 거 아니야. 그래서 자성 청정심이라고도 합니다. 부처가 될 수 있는 스스로 타고난, 여기는 스스로 자자가 타고났다는 의미였어요. 스스로 타고난 그 변하지 않는 성질이야. 그래서 불성으로 표현하고 이런 선지가 나오는데 해능으로 골라야 된다. 선종으로 골라야 된다. 자성의 마음 자리를 지혜로서 간주하여 그 자성이 공에서 비판했던 이 자성이랑 한자가 똑같거든요. 근데 뭐 소승불교 찍으면 안 돼. 선종불교입니다. 자성의 마음 자리를 지혜로서 간주하여 안팎을 밝게 통찰하면 본래 마음을 알게 되고 그것이 해탈이다. 해탈을 얻으면 반야 삼매, 삼매가 뭐였어요? 정의 삼매였죠. 참선이 막 극도로 하면 무아증에 빠진 게 삼매였잖아. 그 상황인 거죠. 그 상황. 반야 삼매를 깨달으면 곧 무념이니라. 참선해가지고 깨달음을 얻은 상태를 표현한 겁니다. 해능의 6조 단경, 6조 해능이라서 6조 단경이야. 6조 단경에 나온 표현입니다. 자, 주요 개념인데 이거는 선정 표현이니까 다 알아두세요. 다 쓸 줄 알아야 된다. 그러니까 이런 개념들이 문장으로든 문자로 이 용어로든 다 나올 수 있어. 4번은 분립문자입니다. 진리는 문자를 내세워 말하지 않는다. 분립문자. 5번은 교외별전입니다. 교외별전. 교가 경전이잖아. 경전 외에는 경전 밖에 별도로 전한다. 별전. 그래서 경전 밖에서 별도로 전해질 때 가르치는 거야. 교종 비판하는 거죠. 경전을 통해서만 가르침을 주고 있잖아. 근데 우리는 그 유구한 전맥을 따라 가르침을 접하고 있는 거죠. 경전 말고 이 얘기입니다. 교종 비판이고. 이신전심. 법은 마음으로서 마음에 전하는 것이지 경전 글귀 따위로 전해지는 게 아니라는 거죠. 이신전심. 그리고 직지인심, 직접 가르칠 지자입니다. 직접 가르친다. 누구의? 사람의 마음을 직접 가르친다. 이게 뭔 설화가 있냐면 영화미소라는 설화가 있어. 저 1대 조사가 누구랬어요 아까? 마하가섭이라는 스님입니다. 서천 28조 중에 1대 조사가 마하가섭이라는 스님인데 이 마하가섭 스님이 부처님과 이렇게 좀 썸띵 있었던 유명한 설화야. 영화미소라고 하는. 부처님이 뭐 설법 중에 뭐 가르침에 대해서 막 설법을 하다가 갑자기 연꽃을 들어가지고 지그시 웃으셨거든요. 근데 마하가섭만이 그 의미를 알아듣고 뭐 미소를 지었다든가 뭐 그래요. 그러니까 연꽃을 막 집어드니까 마하가섭이 알고 서로 눈빛이 통하고 그래서 그걸 보고 부처님이 미소를 지으셨다가 영화 미소에 대한 설화입니다. 이 꽃화자입니다. 연꽃. 이해가니?
그렇게 못 드시네요. 그러니까 가르침을 말로 하는 게 아니라 연꽃을 딱 들었을 때 그 의미를 말 가서만 이해했다고. 그래서 눈빛으로 난 그걸 이해했습니다라고 얘기를 하니까 부처님이 그걸 보고 씩 웃었다. 영화 웃어. 그러니까 말로 얘기를 하는 게 아니지. 들었다는 행동과 눈빛으로 전한 거잖아. 가르침. 이해가죠? 근데 이 설화도 한 기원 후 1000년경 돼서 나오는 거야. 뒤에 조작된 설화입니다. 그러니까 이 부처님 때 있었던 게 아니고 중국에서 이 설화가 처음 나와요. 인도에서는 이런 설화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선종의 그 권위를 세우기 위해 만들어진 설화겠죠. 그리고 8번은 견성, 성불, 본성을 직시하는 불성을 이룬다. 이게 여기 나오는 불성을 얘기하는 거죠. 견성이라는 거는 불성을 직시하면 본성을 직시하면 불성을 이룰 수 있다는 거죠. 부처가 될 수 있는 성질이었죠. 불성이. 그리고 이거를 하는 방법이 9번 도노 본수입니다. 단박에 깨우쳐서 단박에 수련이 마무리되는 거야. 아까 누구였냐? 교정은 어땠어요? 꾸준한 수련이었거든요. 경종 보고 하기 열심히. 점호 점수야. 점진적인 수련. 여기는 갑자기 동자예요. 갑자기 수련을 딱 깨달으면 갑자기 수련도 끝마쳐지고. 도노 본수. 이해가죠? 자, 선종, 교종, 비금화 빨리 하고 마칩시다. 교종은 경전 중시입니다. 10번 경전 중시. 11번은 참선 중시겠죠. 선종이니까. 11번 참선 중시. 요 위에 그 주요 개념에 나오는 요 용어들은 중요하다고 요거는 시험에 나오는 겁니다. 앞에 거는 필요 없지만 앞에 첫 페이지 한 거는 요거는 해능만 중요하다. 해능만. 해능이랑 선종만 중요해요. 교종은 안 중요해. 잘 안 나오지도 않습니다. 자, 교종은 이론적 경향이 강하겠지. 선종은 실천적 경향이 강할 거고 우리는 참선이니까. 그죠? 그리고 교종에서는 경전을 열심히 공부해야 된다는 건 뭐야? 나는 부처가 아니라는 겁니다. 왜? 가르침은 어디 있는 거야? 부처님 안에 있고 내 안에는 없는 거죠. 이해가요? 그래서 나는 일반적인 인간인 거지. 근데 선종에서는 어때? 내 안에 불성이 있는 거잖아. 그래서 내가 부처님이랑 거의 비슷해요. 왜? 부처님도 경전 가지고 깨달음 얻은 거 아니잖아. 부처님도 참선해가지고 보리수 안에서 7일 동안 그 명상하면서 깨달음을 얻었거든. 그거랑 똑같이 나도 그렇게 깨달음을 얻을 수 있다고요. 나는 부처님이랑 비슷한 거죠. 이해가요? 선종식 사고방식이고. 교종은 이거 한자를 알아야 되잖아. 한자를 알고 경전이 있어야 되잖아. 근데 중앙 세력, 귀족 세력, 왕족들, 왕실 불교, 귀족 불교가 될 수밖에 없어. 교종은. 중국도 마찬가지고 우리나라도 더 그런 경향이 심하고요. 이해가니? 선종은 이 경전하고 한자를 모르는 세력, 경전을 구할 수 없는 세력들이 있겠지. 그래서 지방 세력이 많이 퍼져요. 자, 그리고 여기서는 점진적 깨달음이고 선종은 직관적 깨달음이고. 12번 교종은 점호점수입니다. 점진적인 수련과 점진적인 깨달음이고 선종은 도노dom수. 갑자기 깨달으면 갑자기 수행도 끝마쳐지는 거예요. 다음 시간에는 1시간 남았는 거 여기 중국 불교만 문제 좀 푸세요. 찾아가지고 해능 파트만. 그리고 남은 시간에는 이거 외우세요. 그거 타고도 시간 남으면 약간 도교 문제 푼 거 그거 한번 더 보고. 도교는 다음 시간에 풀이하겠습니다. 다음 주에 와가지고. 다음 주에 2시간 하자. 그럼 혹시 성우쌤한테 이제 말해주셔가지고 저번 주에 했던 그게 영상 한번 좀 부탁해요. 그래도 돼. 문제 잡았거든요.